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거대한 자동차 공장 안에는 불빛 하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수천 대의 자동차가 소리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기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며 완벽한 차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포영화 설정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조만간 우리 앞에 들이닥칠 현실입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무인 공장 프로젝트, 이름부터 의미심장한 DF247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 다룰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의 일자리와 직결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대차가 왜 불 꺼진 공장을 만들려 하는지, 그리고 왜 노동조합은 사측이 판을 엎으려 한다며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경제학적 전쟁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현대차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벨트 꽉 매세요.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 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뒤구르기 좀 하고 춤추는 수준이라 귀엽게 봐줄만 했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녀석은 다릅니다. 몸을 기괴하게 꺾으면서 일어나더니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부품을 옮깁니다. 현대차가 바로 이 괴물 같은 녀석들을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노조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노조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로봇 투입은 곧 인력 감축이고, 이건 우리 밥그릇을 뺏는 걸 넘어 소비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재앙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일까요? 영어 이미지 프롬프트, 2D vector illustration, flat design, white background, a male detective narrator with a brown beard, brown fedora, long brown trench coat, holding a golden shield icon representing vested interests, looking thoughtful. 한국에어 배원역, 아니면 다가올 AI 실업 대란의 전초전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DF247입니다. 이게 무슨 암호 같죠? 풀이해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소름 돋는 뜻입니다. Dark Factory, 즉 불 꺼진 공장을 24시간 7일 내내 돌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 불을 켤 필요가 없죠. 냉난방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필요 없는 완벽한 노동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공장이겠죠. 하지만 그곳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부양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그것 아마 꿈이 아니라 악몽일 겁니다. 자, 그럼 현대차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인화에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인건비 좀 아껴보려는 걸까요? 에이, 설마요. 현대차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이 고작 그 정도 이유로 노조와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별별 경제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부품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약 3만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1만 5천 개에서 2만 개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부품이 줄어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차를 만드는 공정이 훨씬 단순해진다는 거고,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덜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인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였죠. 두 번째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괴물의 존재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기가프레스라는 엄청난 공법을 도입해서 차체를 통째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를 말도 안 되게 낮추고 있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수천 명의 숙련공이 달라붙어 조립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 그게 현대차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노조가 특히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사측이 해외 공장에 먼저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있는 현대차 글로벌 혁신센터 가보셨나요? 거기는 이미 로봇이 돌아다니며 차를 만듭니다. 노조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해외에서 먼저 무인화 테스트 끝내고 이제 한국 공장 물량 줄여서 우리를 다 쫓아내려는 속셈이구나. 자, 여기서 노조의 논리를 한번 뜯어봅시다. 노조는 단순히 우리 돈 더 줘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 중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로봇이 차를 만들면 그 차는 누가 사나? 이건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물건을 소비해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공장이 무인화되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현대차가 만든 그 화려한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에게 파격적인 고임금을 줬던 이유가 내 직원들이 내 차를 사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건 유명한 일화죠. 노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너희가 효율만 따지다가 결국 소비시장 전체를 죽이고 있다는 경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 아닙니까? 한쪽은 살기 위해 기계를 들여와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기계가 들어오면 다 같이 죽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AI 노동 시대의 거대한 철학적 충돌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는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놓고 너희 다 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계적 투입과 재교육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던지죠. 하지만 노조는 그 속내를 너무 잘 압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은 결국 시간 벌기일 뿐이다. 합의 없는 로봇 도입은 판을 엎어버리겠다. 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DABBC 47 프로젝트가 언급됐을 때 노조 분위기는 그야말로 험악했습니다. 불 꺼진 공장? 그건 우리 인생의 불도 끄겠다는 소리다. 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공장에 하나둘씩 배치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현대차의 무인 공장은 혁신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도화선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 LG,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중소기업까지 대한민국 모든 제조 현장이 지금 현대차 노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도입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노조의 반대에 막히느냐가 향후 대한민국 일자리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현대차 경영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욕을 먹더라도 무인화를 밀어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조와 타협하며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현대차의 노동자라면 내 옆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동료 대신 차가운 금속 팔을 가진 로봇이 들어오는 걸 웃으며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우리의 사회 시스템과 합의 구조는 여전히 거부기걸음이죠. 네프터실. 불 꺼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비출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별별 경제학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인 공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효율성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일까요? 여러분의 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별별 경제학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때로는 가슴 서늘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